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만일 그 대상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일반적인 복수와 다른 차원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안갚음이나 보복을 나르시시스트에게 한다면 이건 역시 자기의 쪽 공급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진정한 복수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삶에 집중하여서 내가 성장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신적 성숙을 이룬 여러분은 그들과 전혀 다른 레벨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제가 산 증인인데요. 저는 20년 이상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치료사로서 수많은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토대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고의 복수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복수의 5단계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들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들을 모아놓았으니 천천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 중 첫 번째는 인정 단계입니다. 날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직 인정조차 못하고 있다면 의심부터라도 해보세요. 30대 A씨는 사귀는 연인이 나르 같아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꾸준히 연인의 행동들을 관찰했고 가정 환경도 꼼꼼하게 체크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연인은 나르시시스트가 맞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과 이별을 결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의심하였어도 마지막 결심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나서야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별해라, 이혼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르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어서 깊은 유대감을 끊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관계가 깊어진 이후에는 인정 자체도 어려운데요. 이미 그들로부터 심리 조종이 되어 있고 동일시되어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옆에 사람이 나르인지 의심이 된다면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언젠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끊으시고 자유를 찾으세요. 이 단계에서 끊어내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아직 끊을 수 없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 중 두 번째는 충격과 분노, 자책의 혼란스러운 감정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지 몇 년 안 되었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잘 몰라요. 그리고 악성 나르 정도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받은 피해와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며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그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충격과 분노가 생기죠.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왜 그동안 나는 바보같이 몰랐을까? 라며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 한 40대 남성은 아내가 나르시시스트란 사실을 알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마치 아내를 비난하고 욕하는 못난 남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밖에서 힘들고 괴로운 얘기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책하며 더 외로워지죠. 또 한 40대 여성은 남편이 밖에서는 너무 능력 있고 젠틀한 사람인데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죠. 만일 여러분이 주변 누구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해 힘들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상담을 통해 나의 내면을 탐색해 보시고 힘든 감정들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나르 배우자와 부부 상담을 갔는데요. 상담자 앞에서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사는 배우자 편을 들었다고 해요. 상담사가 나르 배우자의 불만에 동조하면서 오히려 제 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러 갔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연기 잘하고 말도 잘하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이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제대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먼저 개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정 단계와 두 번째 혼란스러운 감정 단계는요,
단계는요, 서로 교차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복수의 초기 단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 중 세 번째는 기대가 깨지고 외로움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르라는 것을 알아서 손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손절하기 어려운 분들도 상대가 나르라는 계시죠? 걸 알았다고 아직 해도 손절하지 당장 않은 바뀌는 경우를 경우를 먼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기대를 품게 돼요.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니 잘 대처할 수 있겠지. 화내지 않고 잘해주면 저 사람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60대 주부 B씨는 남편과 자녀가 모두 나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저런 성격과 환경을 타고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연민이 들어서 잘해주었어요. 때로는 남편과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자녀와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과 자녀가 똑같이 이 B씨를 공격하게 되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건 B씨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잘 대처하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노력해도요,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이거든요. 잘해주다가도 언제든 다시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 뒤통수를 치죠. 그러니 아직도 약간의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모두 버리세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난 기대를 다 내려놓았어요 라고요. 그건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거고요, 무의식적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를 완벽하게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 꾸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또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아직도 기대가 남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외로움이 따릅니다. 사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후의 후유증처럼 사람을 잘 못 믿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나 외롭죠. 이때 외롭다고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극복하셔야죠. 이번엔 나르와 손절하고 자유를 찾은 경우를 볼까요? 40대 남성 O씨는 나르시시스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내 삶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사라졌는데 왜 무기력해졌을까요? 이분이 물리적으로는 아내와 분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분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그분에게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했던 안 했던 내 마음 안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기대와 미련이 혹은 어떤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들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별 이후에도 기대와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면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거치셔야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 중 네 번째는 분리와 우울의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집단 생활을 처음 하면서 분리와 우울을 경험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하나였던 아이와 엄마가 둘로 분리되면서 아이의 자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심리적 분리의 과정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앞이 깜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리할 때 굉장한 불안감을 동반해요. 분리 불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이별을 통보받을 때, 또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동네에서 이사하거나 직장에서 퇴직이나 은퇴할 때 심리적으로 커다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날 상처 줬던 사람과 이별에도 상실감을 느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이별과 분리는 복잡한 감정과 고통을 가져오는데요. 20대 K씨는 최근에 처음으로 나르 엄마의 의견에 반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충격을 받은 K씨 어머니는 몇 달째 말을 하지 않았고 K씨는 처음 보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굉장히 걱정하였는데요. 나중에 엄마가 자신에게 벌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분리하려고 해도 상대가 아직 날 놔주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갈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40대 그 O씨는 이혼 후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지만 전처에게 후버링이 와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전처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 전처가 신경 쓰이고 왜 나에게 다시 연락하는지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별과 분리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울을 경험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지만 이 우울의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심리적 죽음 이후의 재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처음엔 잘 분리하며 지나간 것 같아도 삶에서 무기력과 우울감, 불안감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견디기 힘들거나 삶의 즐거움과 의욕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내 의식과 무의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나서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하는 심리 상담에 대해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세요.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 중 마지막 5번째는 독립과 자유의 단계입니다. 진정한 복수의 순간이죠. 이전 단계인 분리와 우울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5단계를 지나왔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시기마다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도 있었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고 나약한 자존감을 갖고 있기에 나를 계속 이용하고 자극하려고 하겠지만요. 독립과 자유를 알게 된 여러분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시면 나르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그들의 뻔한 수작이 다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나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복수에 따르는 보너스 같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단단하게 성장하셨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성장해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르시시스트도 보입니다. 다른 레벨에서 그들을 보면 그냥 불쌍한 존재로 보여요. 이때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수를 통해 힘을 기르신 후에요. 그 전에는 연민이나 동정심은 넣어두세요. 여러분을 먼저 돌보세요.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르시시스트 전문 심리 상담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5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명하기 편하게 제가 5단계로 구분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로 오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정한 복수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축하가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계속 5단계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